사실 파도는 이름처럼 모진 풍파를 겪고 예아 씨와 만나게 되었다는데요. 파도는 2013년 11월에 제가 저희 집 앞에서 발견을 한 친구고요. 저희 집이 이 주택식으로 된 3층 구조인데 3층 문 앞에 개가 딱 저희 집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마르고 털도 하나도 없는 알 수 없는 개가 앉아 있어서 저도 모르게 장바구니 다 떨어뜨렸어요. 동물병원에 연락해보고 결국 다산콜센터에 연락을 했더니 2주 동안 이렇게 보호소에 있다가 주인이 새로운 주인이든 예전 주인이든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를 당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파도의 그때 상황을 봤을 때 절대로 예전 주인이든 새로운 주인이든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 아이는 내가 데려오지 않으면 죽게 되겠구나. 안락사 위기에서 녀석을 데려와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보호자. 그렇게 건강을 회복하고 둘도 없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참 특별한 인연이죠. 그렇게 산책을 마치고 집에 들어선 그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 현관 앞을 딱 지키고 서 있는 마요. 보호자가 잠시 옷을 갈아입으러 간 사이 파도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마요. 별일이 없어야 할 텐데요. 그런데 마요야, 너 그 산책줄 일부러 밟은 거니? 아이고, 우리 파도는 두려운지 한 발짝도 떼질 못합니다. 또 공격할까 싶어 재빨리 마요를 부르는 보호자. 바로 방으로 격리 조치 하는데요. 얌전히 잘 있을까요? 한편 파도는 왜 또 가슴줄을 채우는 거죠? 이때 마요도 바깥 상황이 궁금한지 밖을 내다보는데요. 추운 날씨, 바깥 산책을 힘들어하는 파도를 위해 보호자는 구석구석 집안 산책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마요는 그 모습에 한시도 눈을 떼지 않네요. 마요가 아직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파도가 자기한테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닌데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쁘면 다 표현하지 않으면 분이 안 풀리는 거죠. 특히 이제 와이프가 외출했다가 다시 집에 들어오면은 굉장히 반가워하고 그 좁은 공간에서 이제 거의 유일하게 탈출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현관으로. 네, 그럴 때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런 관심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지 굉장히 질투를 하고 아니면은 그 공간이 내 공간인데 네가 어딜 감히 나오느냐. 그날 밤 잠에서 깬 마요가 어디론가 향합니다. 그런데 코 고는 소리 아닌가요? 아, 파도구나. 뭐 좋은 꿈이라도 꾸는 거니? 야, 거실이다. 하하하. 여기가 내 놀이터지. 하하. 아, 따스한 햇살. 야, 이렇게 행복할 수가. 하지만 그저 꿈일 뿐. 현실은 언제 녀석이 나타나 위협할지 몰라 좁은 화장실에서 숨죽이며 살아야 하는 노견 인생. 잠잘 때나 눈뜰 때나 노견 공경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마요 녀석. 너 진짜 못 말린다. 그런데 잠시 후 잠에서 깬 파도. 그때 이번엔 마치 사냥을 하듯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등장하는 마요. 그러더니 자리에 앉아 파도를 주시합니다. 뭐가 그리 심기가 불편했던 건지 화장실 앞에서 파도를 감시합니다.
아니 네가 파도 CCTV니 마요야? 화장실에 갇혀 사는 파도와 파도를 괴롭히는 마요. 둘의 관계는 과연 개선될 수 있을까요? 파도가 정말 화장실 안에서 사는 게 편하고 안정감이 있는 거라면 괜찮은데 정말 저 안에 갇혀있는 시간 동안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제가 시야에 없는 동안 난 주인은 어디 있는 걸까 생각한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저희한테는 둘이 가족이고 하나를 떼어놓고 하나만 키운다는 건 없는 시나리오에 없는 이야기니까 다 같이 이 국면을 해결해 가고 싶습니다. 반려견 행동 전문가 따뜻한 카리스마의 강형우. 파도 마요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 바로 출동합니다. Let's go. 서둘러 길을 나서는 강훈련사. 오늘도 파도 마요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줄까요?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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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리 와. 강훈련사가 신기한 듯 이리저리 살펴보는 마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두 마리예요? 네. 아, 이야기는 살짝 듣기는 했는데, 나오네요? 나오기는? 예, 처음 새로운 손님이 오시면은 잠깐 나와요. 잠깐 나와요? 네. 아예 가까우지는 못하고. 네네네. 얘도 그렇게 막 번잡스럽지는 않은데요. 처음엔 반가워서 일단 네. 반가워하다가 네. 조금 있다가 이제 진정하면 조금 네. 모든 것에 예민해지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요? 네. 조심해야 되겠네? 먼저 영상을 보면서 문제 행동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유기견이었던 파도는 제 발로 예아 씨 집 앞에 앉아 있었죠. 네? 정말요? 정말요. 여기 3층 문 앞에 있었다고요? 네. 아, 정말요? 예. 아, 저렇게 있었어요? 저렇게 앉아 있어서 제가 너무 놀라서 사진 찍은 거거든요. 잠깐만 멈춰주시겠어요? 아, 그러면 이 단지 어딘가에 앉아있던 친구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네, 집 앞에 딱 와 있어서 아, 우리 저기 아내분이 여기서 20년 넘게 사셨으니까 아, 저렇게 올라왔어요, 자기가? 통화 중이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비명을 지르더니 네. 개가 있어 이러길래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요? 예. 네. 굉장히 흔치 않거든요. 음, 그냥 저 화단, 저 보통 아파트나 빌라 보면은 1층 밑에 약간 무릎 정도 높이의 공간들이 이렇게 패여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숨어 있는다거나 고양이들 많이 있는 곳, 그런 곳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건물 안에 들어와서 계단을 올라가는 경우는 흔치가 않은데 있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네. 그래서 꼭대기로 올라가요, 무조건. 어, 무조건 꼭대기로 올라가서 꼭대기에 이렇게 있거나, 보통 아파트들은 내가 15층에 살아도 15층 말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 하나가 또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렇게 강아지들이 있는 경우들이 아주 덜어 있는데, 그래요? 강아지? 예. 네. 그래서 동네에 이제 CCTV도 돌렸고 했는데 뭐 이 주변에 살던 게도 아니고, 그날 이렇게 정말 직진해서 들어오는 게 찍혀 있어서, 예. 아, 예. 그래요? 네. 저 때 보호자님 보고 짖거나 경계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네. 만지려고 네. 이 장갑을 끼고 가니까 네. 장갑제 물긴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다치진 않았는데 네. 예, 온순하지 않았죠. 이 친구는 네. 중성화가 되어 있어서 중성화가 되어 네, 있었어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분명히 키웠던 개인데 진짜 상태를 보면은 밖에서 그래도 꽤 있지 않았을까 저희끼리는. 알겠습니다. 보죠. 마요는 파도를 괴롭히거나 가차없이 물기까지 했었는데요. 저 정도의 공격이 있어요. 흔해요. 지금까지 한 3-4번 정도 있었어요. 며칠 건너 며칠 뭐 그 정도는 아니고. 네. 네.
근데 어떻게 저거 영상을 찍었죠? 방금 물린 거요? 네. 그거는 제작진분들이 방문하신 날 네. 많이 예민해져서 네. 마요는 예민해져 있고 이제 파도는 이제 외부인들이 많이 오셔서 네. 신나가지고 나왔다가 딱 네. 물리는 게 찍혔어요. 근데 실제로 저런 식으로 많이 물었었는데 저는 저거는 담지를 못했었거든요. 네. 너무 놀라가지고. 네. 집안에서 네. 파도의 안전을 위해 마요를 방에 가둬두고 집안 산책을 하곤 했었죠. 저기 저 마요가 잠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저거 해주시는 거는 너무 현명해요. 저렇게라도 우리 파도가 집안을 왔다 갔다 움직이게 해주는 것은 되게 큰 배려예요. 그리고 잠깐이라도 파도가 거실을 돌아다니면 마요는 으르렁거리곤 했습니다. 지금 소리는 집 안에 있는데 소리가 난 거죠, 그냥. 좀 심기가 불편해서. 너 왜 여기 좀 돌아다녀? 라는 느낌으로. 파도한테 관심을 가지면 일단 기분이 안 좋아져요, 살짝. 질투한다고 저희끼리는 생각하는데 지금 이 친구가 지금 현재요. 저한테도 왔고요. 우리 저 제작진분들한테도 가서 냄새도 맡고 이제 하는 이유가 나한테 관심을 줘봐. 거든요. 평소에 절대 이렇게 안 앉아 있거든요. 제 옆에 이렇게 그래요. 발 밟고 이렇게 네. 지금 엄청나게 관심을 바라는 것 같아요. 한편 마요를 혼돈내고 방에 격리시키기도 했던 보호자. 잘 대처해왔던 걸까요? 아니, 이제 한쪽 방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네. 효과는 없죠.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얼마씩 들어가 있나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저기 있는 동안은 그냥 딱 그냥 나가고 싶은데 라는 표현 정도만 하는 거예요? 네, 계속 저렇게 긁고 이렇게 소리 내고. 모르죠.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는 모르죠. 모르지. 잘 몰라요. 보호자님도. 아니, 당연히 모르죠. 저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없어지잖아요, 파도가? 그러면은 해결이 될까요? 마요 성격은 그대로일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만들 거예요. 공포, 소름. 누군가를 만들어요. 네. 분명히 그런 대상자가 하나 생겨요. 어렸을 때 생후 2개월, 아까 저 영상에서 봤던 그때부터 우리 저 파도를 만났을 텐데, 그때는 어땠어요? 2개월짜리 강아지가. 지금 제가 알기로 파도가 10살이 넘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거의 10살 된 것 같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왔을 때부터 10살이 넘어 나이가 있었으니까. 많은 노견이었네요, 처음부터. 네. 그때부터 둘의 관계는 어땠어요? 처음에는 파도가 되게 귀찮아해서 네. 마요가 이렇게 와서 뭐 앉아있는 방석 끌고 네. 갖고 있는 거 뺏어가면 이제 그냥 귀찮아해서 피하거나 싫어하거나 네. 짖기도 하고. 그나마 마요가 어릴 적에는 파도도 마요의 장난에 무신경하곤 했었다는데요. 파도가. 네. 그때는 그래도 돌아다녔죠. 돌아다녔죠. 돌아다녔고, 저 친구는 파도를 좀 따라다녔나요? 심하게 따라다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파도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이제 유기견 생활 때 좀 다른 개들한테 공격을 당한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아니면은 원래 다른 개들을 좀 배척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노견은 강아지를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노견은 어디도 아프고 어디도 불편하고 느리고 반응도 느리고, 그런데 2, 3개월짜리 강아지들은 워낙
육체적으로도 항상 가장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칠 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노견들이 강아지를 싫어해요. 그래서 훈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작은 노견, 소형견인데 노견, 근데 대형견인데 강아지가 만났을 때가 제일 궁합이 안 좋죠. 생각은 강아지, 어린 강아지가 생각은 아직 2, 3개월밖에 안 되는 어린 강아지인데 육체는 노견보다 힘이 좋고 크기가 비할 바 없으니 노견은 겁이 나고 두려워서 훨씬 더 빠르게 경계해요.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움직이지도 마 라고 하는 행동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어린 강아지가 크게 되면 그 강아지한테 여유라는 걸 못 배우잖아요. 그리고 또 항상 나랑 눈만 마주치면 으르렁거리고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일정 시간은 언제냐면 내가 쟤보다 힘이 세네를 감지하는 순간 그 상대의 공격적인 행동이나 위협적인 행동 같은 경우를 하지 말라고 표현해요. 그렇게 되게 되면 저 친구는 내가 육체가 좀 더 커지고 빨라지게 되고 파도는 약하다라는 거를 딱 파악하는 순간 이제 파도는 짜증을 받아주는 그런 쓰레기통이 돼요. 감정 쓰레기통. 그래서 괜히 짜증나는 일 있으면 가다가 이씨 하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요. 내가 맛있는 게 이렇게 딱 먹는 순간 그냥 쟤를 봐요. 오지 마. 가만히 있는데도요. 네. 그냥 그렇게. 우리 파도도. 그거를 아는 순간 파도는 지배돼요. 감정적으로요. 그래서 보호자님에 대한 어떤 애착이나 애정의 크기보다 지배당함에 대한 그 두려움이 훨씬 더 커서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마요를 입양할 당시 노견이었던 파도. 어린 마요를 파도는 잘 놀아주기보다는 귀찮아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릴 적 배워야 할 올바른 행동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마요. 그런 마요가 성장하고 힘이 세지면서 자신의 모든 짜증과 스트레스를 늙고 힘없는 파도에게 풀어왔던 거죠. 시바이누라고 하는 친구들의 공격성에 대해서 제가 의뢰를 받을 때 거의 대부분 딱 이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의 불편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력이 되게 적어요. 이제 선택을 해야 해요. 그리고 결정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저 친구와 이 친구를 사이좋게 해주는 건 불가능해요. 너 왜 자꾸 당하고 살아? 대들어봐. 용기가 못 나요. 못 내요. 절대 못 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 친구는 온전히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서 실수를 하게 되면 우리의 시도를 하다 실수가 마요가 물리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저 친구는 물리다가 잘못될 거예요. 현실적으로 하기 힘들잖아요. 지금 원어원 나갈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분 있어요? 투표 받아볼래요? 안 돼요. 근데 거기에 대가가 통증이고 다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내가 생존에 어느 정도 가능한가에 대한 느낌을 받아요. 그 친구의 행동을 보면은 마요에게 저항을 한다거나 도전을 한다거나 그런 의사가 전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달라지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복종적이고 순종적이고 순응하는 상태의 모습이 좀 강해 보였고, 마요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일방적인 소통을 하고 싶어 하고 무례한 행동을 좀 잘하는, 그리고 자기가 교육받고 싶어 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로 하여금 우리 마요에게 내가 통제하고 내가 제재해야지 이 집안은 돌아가 라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힘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장치죠. 네. 숨어서 움직이지 마. 아무데도 네 건 없어. 늙고 힘없는 파도와 온 집안을 힘으로 통제하고 싶어 했던 마요.
마요의 예절 교육. 자, 시작해 볼까요? 여러 가지들을 할 거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 친구가 저 캔넬 안에 들어가기를 바라는데 캔넬 위치가 모든 동선의 중심이에요. 무슨 대전이네요, 대전. 어딜 가려고 그래도 저기를 다 거쳐야 돼서 저기가 저는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장 좋은 곳이 저 캔넬의 위치로 가장 좋은 곳이 저 진공청소기 있는 곳이기는 해요. 마요의 예절 교육을 위한 첫 번째 단계, 캔넬 교육. 보통 반려견들은 살아있는 생물, 우리 사람, 또 개, 뭐 동료, 강아지 이 친구들을 지배할 때에 공간을 지배하는 걸 먼저 해요. 네, 그러고 보니 거실을 배회하거나 엎드려 사방을 주시하는 모습이 마요의 일상이었죠. 집을 여기로 옮기는 이유는 이 친구는 이 곳에 나의 집인 이 집이 저 중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중심에 있을 거고 내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을 눈으로 확인을 하고 제가 검은 검색을 좀 하겠습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내놓고 가세요. 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저기는 너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저기는 내가 쓸 거야 이제. 근데 있잖아. 내가 잘 배치하고 분배할게. 괜찮아. 근데 이 친구한테 신뢰를 얻어야 되겠죠? 제가 저 안에 던졌고요. 집이 어디 있는지만 알면 돼요. 그리고 먹으면 되죠. 지금은 규칙이 없던 곳에 규칙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어색하기도 하겠죠? 다시 한번 캔넬에 간식을 던지는 강훈련사. 또 나오면 한 개 또 넣고 그 다음에는 몇 개 또 이렇게 던져줄게요. 지금 보시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집이 옮겨진 집 안에 간식만 던져주고 있죠. 아마 저 친구는 이상할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아무 자극도 주지 않고 저기에 간식만 주지. 그리고 간식 먹을 때는 건들지도 않고 있어요. 자, 그것만 명확해지고 그 색깔만 또렷해지고 있어요. 다시 훈련사가 간식을 던지려 하자 재빠르게 달려갑니다. 몇 번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제가 저기 있는 것만으로도 곧 간식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연결하네요. 좋아요. 강아지가 저 뒷다리까지 들어가게 되면 제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는 친구한테 간식을 툭 던져줄 거예요. 마요도 이제 캔넬이 편안해졌는지 뒷다리까지 쏙 집어넣고 간식을 먹네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너 저기 들어가면 돼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기분 좋은 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저 안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고 괜찮아. 그 정도만. 오늘은 그거 좋은 거 하나 가르쳐 주고 나중에는 옆에 파도가 있지만 너가 그렇게 괴롭히지 않아도 괜찮네. 그래도 너한테 간식이 얻어지네. 라는 것도 좋죠. 이때 마요 앞을 끼어드는 강훈련사. 예스. 간단한 것만 한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마요도 점점 규칙에 익숙해지는 것 같죠? 예스. 분명히 저는 이야기하고 있죠. 나한테는 규칙이 있어. 그냥 너한테 꿇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규칙이 있어. 근데 지금 어때요? 제가 이 친구한테 명령을 반복하거나 조바심 내거나 지금 시간이 너한테 내가 이걸 가르쳐 주려고 시간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자세가 저 친구한테 진지함을 보여줘요. 그분은 이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화장실 쪽으로 향하는 마요. 훈련사가 재빠르게 막아보는데요. 이렇게 당해본 적이 그리 흔치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쪽은 내 거거든요. 왜냐면 저기 내게 있고요. 나한텐 규칙이 있어라는 걸 모른 상태에서 이렇게 끼어들고 어딘가를 가는 거를 방해되게 되면 이 친구는 너 먼 데가 더 강해요. 근데 지금처럼 앉기도 해봤고 허락도 내봤고 집도 가르쳐준 상태에서 끼어들게 되면 뜻이 있겠지가 되죠. 잘했어. 훈련사 앞에 얌전히 엎드린 마요.
그리고 마요의 행동에서 무언가를 파악한 듯한 훈련사. 주지 않고 있어요, 그죠? 이 친구가 우리 파도한테 지적을 할 때, 파도한테 뭐라고 하려고 할 때 내가 관심을 주게 되죠. 맞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친구는 잘못된 학습을 하게 돼요. 보호자님한테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파도를 괴롭혀야 되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마요가 파도를 괴롭혔던 또 한 가지 원인은 바로 보호자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였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자, 저쪽에 가서 자, 접으세요. 이 정도로 앉아보세요. 네.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보통 보호자님이 그렇게 앉으면 이 친구가 감질이 나요. 아, 저 무릎에 내가 가야 되는데 혹시 파도가 가면 어떡하지? 아, 지금 내가 당장 가고 싶진 않지만 파도가 가면 안 되니까 내가 가야지. 자, 벌떡 가까이 했어요. 손바닥 툭.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거기 있어. 그냥 거기 있어. 괜찮아. 거기 있어. 안고 엎드리면 하품 하나 둘 셋. 아까 그 곳에 가서 똑같이 앉아보실게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건데 되게 잘하셨어요. 한번 쉬었다가 앉는 건 너무 잘하셨어요. 네, 보호자님, great. 우리 파도 이름 한 번만 불러볼까요? 나 불렀나? 어떤 걸 다시 일어나셔야죠. 그렇죠. 파도를 부르면 파도가 보호자님에게 갈까봐 그곳을 주장하기 위해,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 강아지가 달려오려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마. 파도는 너를 부르는 게 아니야. 네. 자, 여자 보호자님 일어나 보시고요. 자, 이번엔 여자 보호자님까지 함께 참여해 보는데요. 지금까지 배운 교육을 활용해 심화 학습에 들어가 봅니다. 간식을 저 캔넬 안에다가 툭 던져줄게요. 잘하셨어요. 지금 정도의 이름 불러볼까요? 여자 보호자님은 나오지 못하게 거기에서 막는 역할이고 강아지가 캔넬에 잘 들어간다면 칭찬하는 역할이에요. 리킹이 나왔네요. 혀를 낼름거리는 카밍 시그널가 나왔어요. 당황했네. 왜 그래? 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우리 나가십시오. 보호자님 그만하시고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그리고 가까이 오셔가지고 소파하고 계단 사이에 딱 끼어 들어가 주시고요. 여자 보호자님 한 발짝 뒤로 물러나시고. 아니요, 조금 비켜주셔요. 됐어요. 네. 이제 방패가 있죠. 아마 저 친구도 감정적으로 알 거예요. 이 보호자님을 넘어가야 되고 나를 넘어가야 되고 남자 보호자님은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런 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턱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가면 돼요. 근데 이렇게 방어해주는 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 친구가 쉽게 그냥 무조건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 마냥 훅 달려갔었던 친구가 못 가는구나, 못 가겠구나, 그냥 저 집에 들어가면 간식 먹으니까 집에 들어가는 걸 선택할까? 이런 생각을 한두 번 하게 되고 그게 쌓이게 되면 습관적으로 파도를 괴롭혔던 것들이 점점 서거가 될 것이고 그냥 나 쉬던 거 계속 쉬면 되지가 강화가 될 거예요. 파도를 위한 방어막을 형성하고 현재 상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요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이번엔 실전 교육. 네. 파도를 화장실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앉아, 여기서 앉아. 중요한 건 첫째도 둘째도 파도의 안전이겠죠? 강아지가 앉았다, 그죠? 우리 이름 한번 부르고 엎드려 라고 한번 해보죠. 나요 엎드려. 간식 아까 그쪽 부분에 툭. 잘했어요.
이름 불러볼까요? 마요. 마요를 부르면 어떻게 파도를 불러야죠? 이름 부르라길래. 다시 한번 파도 한번 부를까요? 파도. 우리 여자 보호자님께서는 이름 부르고 앉아. 마요 앉아. 간식 아까 그 위치에 툭. 잘하셨어요. 약간 앉아 있을 때에는 꼬리 옆이 좋아요. 꼬리 옆이요. 일어서도 괜찮습니다. 이름 부르고 엎드려. 마요 엎드려. 기다렸다가 파도 이름 부르고 파도. 간식 주세요, 보호자님.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여자 보호자님이 매력 발산 좀 하셨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강아지 이름 부르면서 마요라고 하면서 우리 아까 저 집 쪽에 하우스 시키고 싶어요. 이름 부르고 한번 쭉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마요. 네, 쭉 가세요. 그리고 보호자님은 벌떡 일어나시고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하우스. 하우스. 기다릴까요? 지금 보시면 너 파도 불면 혼나가 아니라 파도가 여기 있지만 너는 저기에 신경 쓰지 않아도 시간은 흐르지, 그지? 그리고 우리가 재밌는 것도 한다,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파도가 여기 있을 때 너는 얘를 경계하는 걸로 채우는 게 아니라 보호자님한테 집중하고 보호자님하고 노는 걸로 채우면 어때? 어떤 게 더 좋아? 이게 더 좋다, 그지? 이걸 먼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가 파도가 지금 여기 있는데도 지켜보기는 하나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것을 보면 자기 스스로도 조절하려고 하는 게 충만하게 보여요. 이름 부르지 말고 앉아. 앉아. 간식을 그냥 툭 하고 던져주세요. 잘하셨어요. 이번에 보호자님이 우리 여자 보호자님 근처까지 와주세요. 강아지 안고. 자, 이번엔 파도가 마요 근처까지 가보는데요. 마요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그냥 남자 보호자님은 여자 보호자님한테 일상적인 대화를 좀 해보시고요. 여자 보호자님은 그냥 우리 강아지한테 집중하고 있으시면 돼요. 네, 세상 착한 개가 되었어. 그 정도로만 네, 계속 말해주세요. 우리 파도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냥 여자 보호자님한테 이야기하셔야 돼요. 네. 부부니까 할 수 있잖아요. 대화를 해보세요. 저녁 뭐 먹을 거야? 네,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예, 계속 넌왜 말이 없니? 조금만 더 하다가 여자 보호자님이 마요라고 하면서 아까하고 똑같이 이쪽으로 데리고 가서 저쪽에서 앉아나 또는 엎드려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5 정도 세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자 보호자님이 이 친구한테 말을 걸면 남자 보호자님은 뒤로 가서 소파에 앉으시면 돼요. 5초 세면 됩니다. 제가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5. 마요. 여자 보호자를 따라가는 마요. 네, 이렇게 앉아. 간식 주세요. 입으로 쥐어줬고 바닥에 떨어뜨려줬고 어떻게든 좋아요. 좋아요. 지금 보시면 이 친구 옆에 있지만 그냥 흘러간다, 그죠? 그냥 스쳐가는 것이 하나, 2개, 3개씩 쌓이고 하루 이틀씩 쌓이면 이제 일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마요, 이젠 예의 바르게 잘할 수 있지? 그런데 한 가지, 파도는 계속 화장실에서 지내도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곳이 적절히 살 수 있는 공간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누구에게 계속 경계받으며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화장실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어떤 누군가에게 행동이 절제되고 행동이 통제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산다라는 것에 있어요. 그곳이 화장실이 아니더라도 파도가 그렇게 경계 대상이 되고 마요의 경계를 받으며 사는 거는 부적절해요. 그리고 또 시간 나실 때 안전장치 구매하셔가지고 잘 꾸며주시고 주방과 이쪽 문 사이를 막아서 주방도 여기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느낌을 줘도 좋고요. 아니면 우선은 여기만 막아도 괜찮고요. 네,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일주일 후
파도와 마요는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와우, 깨끗해진 화장실. 그럼 파도는 어디 있나요? 오, 방에 분리돼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네요. 보호자에게 애교도 부리고 한결 편안한 모습이죠. 그리고 하우스 하면 바로 캔넬에 들어가는 마요. 야, 너 정말 많이 달라졌다. 마요도 이젠 울타리 앞에 다가가 파도를 위협하거나 으르렁거리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마요야, 앞으로는 파도 괴롭히지 말고 파도는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길 바랄게.